자, 이제부터는 이재명의 세 가지 기막힌 기술들, 이재명 대표가 항상 써먹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감상을 해보시죠. 저도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몇 년간 본의 아니게 열심히 연구를 했다 보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고를 참 알고 싶지 않지만 많이 알게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재판받고 가냐 이재명아, 딱 이건데 오늘 대장동 재판이 또 있었습니다. 대장동 재판 법정에 출두를 하는데 기자들이 달라붙습니다. 출두를 하는데 기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매번 똑같은 질문이고 매번 본인이 받기 힘든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물어봅니다. 이 기자 저 기자 다 달라붙지는 않고요. 기자들끼리 제비 뽑기를 하든가 순번으로 돌려가면서 한 명이 대표로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미디어 프렌들리한 사람들은 한두 가지 정도는 답변을 해주고 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대장동 재판이나 뭐 선거법 재판을 물어본 겁니다. 선거법 재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사건, 본인의 재판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아니, 아무런 증거 없는도 거짓말이고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정치 탄압용 조작 기소, 요즘 세상에 조작 기소가 가능합니까? 조작 기소도 아닙니다. 본인의 재판을 증거 없는 조작 기소,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서 거짓말이 몇 개가 들어간 겁니까? 아무런 증거가 없다도 거짓말이고 정치 탄압용은 일부 진실이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조작 기소, 요즘은 조작 기소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일단 거짓말이 최소한 2개, 2.5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동문서답. 이재명 대표가 곤혹스러운 질문이 나왔을 때 선거법 재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현란한 테크닉인데 원래 이런 테크닉 많이 씁니다. 이재명만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클릭 행보. 오늘은 무슨 우클릭을 했느냐? 국익을 위해서 K방산, 방위산업을 말합니다. 무기죠, 무기. 흉기 말고 무기입니다. 탱크라든지 포탄이라든지 뭐 화기, 그런 것들이죠. K방산을 적극 지원 육성하겠다. 방산 파트너를 발굴하고 국방 외교를 확장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못할 말은 아닙니다. 못할 말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냥 숟가락 하나 얻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클릭 행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소스는 이거다. 오늘은 K방산에서 이거를 한 겁니다. 엊그저께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특별법, 국민의힘이 제안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근데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것처럼 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노조 쪽에서 금방 열받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도망간다는 말을 했는데 아마 무너져 내릴 겁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었고 오늘은 K방산 적극 지원 육성입니다. 근데 방위산업이 뭔지 알고는 계신지 모르겠네요. 총은 쏴보셨나? 잘 모를 것 같은데 총도 안 쏴보고 탱크도 안 타봤을 것 같은데 저는 탱크도 타보고 총도 쏴봤는데 그냥 입 빨린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 빨린 소리입니다. 방산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이 방산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경기지사 했고 성남시장밖에 한 게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방위원을 지금 국방위원회 소속인가요? 그러면
그래도 군대 한 번이라도 다녀오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입 빨린 소리라는 거고요. 우클릭 행보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할 겁니다. 좀 진심을 좀 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말을 그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요, 저도 이제 정치인들하고 정책도 만들어 보고 공약도 만들어 보고 토론 준비도 해보고 막 여러 번 해봤는데, 책임이 있는 정치인은요, 어떤 공약 하나, 정책 하나를 발표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길게는 짧게는 적어도 몇 달 전부터 공부도 하고 견학도 가고 토론회나 간담회도 열고 비밀리에 세미나도 여러 번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발표합니다. 이재명은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날그날 기분입니다. 이렇게 뻔한 입 빨린 소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믿지 않을 거고, 그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설렐 것 같습니까? 방산업계가 이재명이,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입 빨린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속이 편합니다. 믿어주지 않는 입 빨린 소리죠. 자, 이제 문제의 노벨 평화상 추천인데요. 야, 정말 오늘의 핫이슈 상입니다. 오늘의 핫이슈 상, 노벨 평화상 추천. 정말 민주당은 대단합니다. 당대표를 위해서 카톡 계엄령도 내리고, 당대표를 위해서 댓글 조작단도 만들고, 당대표를 위해서 당헌 당규도 바꾸고, 당대표를 위해서 법률안도 막 내고 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대표를 위해서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도 합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박선원 의원이 어떤 사람이냐? 국정원 기조실장도 있었고 차장 1차장도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 국정원장의 아마 특별보좌관,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저기 전라남도 어디 쪽에서 출마를 하려고 몇 번 했었고, 청와대에서 일한 적도 있었고, 출마해서 실패한 적이 있었고요. 송영길, 지금은 영어의 몸인 송영길과 같이 먹고 사는 연구소에서 자주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같이 만났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같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송영길 멤버들입니다. 뭐 운동권 멤버들이죠. 자, 운동권 출신에서 이렇게 국정원으로, 그리고 이렇게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을 하는 이런 참 황당한 짓까지, 이거 왜 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혼자 그냥 한 게 아니고 또 신문에 친히 그걸 밝힙니다.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논의해서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다. 국회의원 여러 명이 또 추천하면 부끄러우니까 박선원 혼자 하는 걸로 결정했다. 그리고 또 기자들이 일부러 보라고 메모지에다가 계획들을 막 수첩에 적어가지고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서, 노르웨이 위원회에 제출 접수 완료, 미국 측에 통보, 백악관에 보고할 예정, 이런 거 다 써놓습니다. 박선원이 자기 수첩에. 그리고 기자가 사진 찍으라고 딱 보여줬겠죠. 참 속보입니다. 왜 했는지는 뭐 안 봐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굳이 입을 써서 말을 해보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을 겁니다. 해방 시절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지칭을 한 적이 있잖아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지칭한 사람입니다. 사드 배치 때도 심하게 반대를 했던, 오히려 중국 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미국 편을 들었던 적도 있죠. 그리고 트럼프 1기 정부 때 미국 정부에 미군 철수를 각오해라, 미군 철수해도 좋다, 뭐 거의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건 또라이인가? 친중인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아니, 이런 말을 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을 갖다가 나무나라 전쟁이라고 말하는, 야, 만약에 그런 식이면 6.25도 나무나라 전쟁이니까 6.25에 절대 다른 나라 16개의 연합국이 한국 와서 도와준 거에 대해서 하나도 감사하지 않겠네요.
이런 철딱선이 없는 발언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이건 일본이건 세계에 있는 어느 나라들이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 참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고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트럼프의 눈에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눈물겹습니다. 눈물겨운데 그런다고 통합니까?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해야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받을 수도 있겠죠. 받을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받는 거하고 이재명이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함수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헛물 켜는 겁니다. 미국이 공연히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미국 미움을 덜 받겠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뭐 미국이 미워하고 안 받고 대한민국 재판부가, 대한민국 법원이 그걸 고려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 그걸 고려하겠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저런 거 백날 해봐야 재판부터 뚜렷하게 받는 게 훨 낫습니다. 저 같으면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하는 이런 비루한 짓 하지 말고 재재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반드시 먼저 해주세요라고 그 선언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바로 올라간다니까요. 그것부터 하시라고요. 그거 하나 하면 되는데 오늘은 그걸 해야 되는 날이었는데 그걸 안 하고 오늘 위헌법률 심판 청구나 하고 있으니 이 답답한 노릇을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미국하고 교역하는 세 개의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과 한국의 무역 규모는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3%입니다. 한국에서 볼 때는 미국이 제일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무역 파트너죠, 사실. 중국하고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3%짜리입니다. 한국은 3%짜리입니다. 물론 외교 안보적으로는 특히 동북아 태평양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안보 파트너이긴 합니다. 하위 파트너, 일본보다 하위 파트너이긴 하지만 근데 트럼프는 그런 것보다도 경제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은 트럼프의 관점에서 보면 3%짜리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쓴다고요. 3% 나라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야당 지도자, 대통령이 될지 학교를 갈지 모르는 야당 지도자가 노벨 평화상을 신청을 해준들 만들, 그 사람 학교 잘 가시라고 덕담 한마디 해줄 시간도 없습니다. 거기에 줄 관심도 없고요. 이게 현실인데 과대망상 갖지 말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